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예, 나루호 아니고 누리호 발사하는 10월 21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고발사주 의혹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 차례인데요. 자, 이 인터뷰는요. 박 의원의 오늘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약 1시간 전쯤에 사전 녹음한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1차, 2차 대장동 국감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제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이름을 3번 언급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 녹취 음성이 공개되자 공동범죄 모의를 규정하고 강경등에 나서는가 하면 제2의 고발사주 의혹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TF 단장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대장동 국감 2차례 치러냈는데 자, 이 후보를 향한 의혹들 잘 털어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뭐 기본적으로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야당의 좀 공세 자체가 좀 무차별적이고 네.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잘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국감 출석 이렇게 결정한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론적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어느 쪽이 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플러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감 미션 이제 끝낸 이재명 후보. 그러면 경기도지사 사퇴 시점 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고려해서 판단할 겁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당에서는 이미 당의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빨리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가져가자라고 요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더라도 사실 그 언론에서는 뭐 이번 주 후반이라든지 뭐 적어도 다음 주 초 이렇게 예상하던데 뭐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진 않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감 미션 끝낸 이재명 후보. 자,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하실 만남이라든지 또 문 대통령과의 회동 이것도 사실 어느 시점이 될지 궁금한데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이낙연 대표님과의 그 전 대표님과의 회동 관련돼서 이제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시 어떤 뭐 좀 조짐이 있습니까? 분위기가? 예. 말씀드리기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보시죠. 역시. 조만간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밝은 웃음이니까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 문 대통령과의 회동도 좀 궁금해하는. 네, 뭐 그것도 이미 언론 보도 나왔지만 뭐 협의 중이니까요. 조만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자, 이 대목이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 대목에서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언급된 게 확인됐습니다. 조성은 씨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온다 밝혔던데 혹시 그 17분 조금 넘는 이 그 통화 녹음 파일 확보하셨습니까? 네, 사실 뭐 어차피 오늘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요. 녹취록 전문을 구해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세밀하게 분석하셨을 텐데. 또 자, 근데 이 김웅 의원이요. 윤 전 총장 이름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검찰에서 이런 시비거리 유발할 수 있으니 내가 가는 게 좋지 않겠다는 맥락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했고 또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건 검찰총장이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 녹취록 전체를 보면요. 이건 검찰 내부, 특히 검찰의 상당한 고위급과 사전 모의, 또 긴밀한 연락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맥락 하에서 예. 윤석열 총장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말을 보면은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준 게 아니라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요,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웅 의원이 말한 그 저희, 그 저희가 누군지 또 그 남부지검의 내랍니다. 이렇게 말한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누군가 시킨 걸 전달하는 이런 발언인데 그 주체가 누구일지 그것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검찰 내부와 그 내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쪽하고 예. 계속 뭔가 이야기를 나눈 듯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라고 하는 것이 네. 검찰이 아니다라고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예. 예. 하여튼 검찰 내부 그다음에 뭔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쪽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웅 의원이 검찰과 연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전체 맥락을 보면은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네. 그러면은 박지민 의원께서 이 통화 녹취에서 또 주목하시는 다른 대목 또한 있습니까? 좀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과 내밀하게 소통한 듯한 여러 표현들, 예.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이제 그걸 좀 네. 저희들이 이제 국감 때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의도, 왜 이런 고발장 작성 및 전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선거라는 시기와 상황을 의식한 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게 고발 사주가 아니다. 예.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계속해서.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오늘 국감 때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럼 국감 때 말씀하신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만 그 힌트만 좀 주시면 어떨까요? 하여튼 선거라는 시기 예.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신경을 씁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죄송합니다. 예. 일단 지켜볼게요. 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이 상황에 지금 난감해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공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 날 전달된 고발장이 있는데 예. 4월 8일 날 전달된 고발장은 실제로 나중에 8월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접수하잖아요. 네. 그리고 당의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당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뭐 아는 만큼이라도 적어도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죠. 예.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건 자기네들도 알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당무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뭐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했지만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이거는 문제가 있죠. 예. 예. 그나저나 이번에 이 통화 녹취 한 거가 이제 이게 공개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어떤 뭐 패가 드러나 버렸다 이런 사실 그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수사했던 차질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공수처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예.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녹취록 자체가 뭐 공개됐다는 것만으로 뭐 어떤 수사에 패가까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성원전 1호기 이거 관련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다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가 이제
폐쇄가 되는데 예.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라는 걸 사전에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왜곡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예. 고발을 하고 그래서 검찰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최근에는 결국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당시 산자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기소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예. 좀 파장이 일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 예. 그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던 산자부 직원의 아주 하급 직원까지 그냥 특정을 해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 그 하급자까지 이제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예. 감사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원은 감사를 이전에 했거든요.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을 수사 참고 자료로 검찰에 제공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아주 그냥 남들은 또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예. 고발장에 이제 적시를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의아한 거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했는지 그런 정보를 어디서 구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아마 어느 단위인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 살펴본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감찰이 진행됐다,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곧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거 관련해서 오늘 국감에서 이것도 다루실 겁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적어도 어제 네.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는 집중적으로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 제2의 고발사주 의혹했던 뭐 진원은 일단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원은 감사원이 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예. 아니면 이제 검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감사원과 검찰 공동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행정법원에서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청구 사건에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렇죠. 1심.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내려졌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 네, 예. 심지어는 경직 2개월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예전에 이제 총장 당시 했던 일들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 본선에 갈 수 있을까요? 윤 전 총장이?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또 그 결론이 언제 나오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선 과정의 이 수사와 그 수사의 결과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고요. 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지지율,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내 지지율을 봤을 때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윤 전 총장 이 얘기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두환 통제 시스템 벤치마킹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저 토론에서 사과 촉구를 받긴 했는데 사과 안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또 부르기가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행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치 과정에서도 굉장히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다. 네.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역사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고통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몇 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